엑소타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 조건에서의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무덥고 습합니다. 이럴 때 수용성 베이스 코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프레이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녹화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와서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하이텍 베이스 코트가 많이 적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 하절기 때 습할 때 스프레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막이 이제 많이 젖을 거예요. 좌측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필름을 좀 준비해 놨고, 우측에 보게 되면은 도어 파넬을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 현재 습도가 굉장히 높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이다 보니까 습도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찍혀 있는 것들은 한 63% 정도 됩니다. 63% 정도 되고, 온도는 34도, 33점 몇 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여름철 장마가 이제 시작이 돼서 비가 오게 되면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습할 수도 있어요. 한 70%, 80% 이상 될 건데, 한번 스프레이 하면서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이 준비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름에다가 한번 스프레이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필름에 뿌리다 보면 많이 젖긴 할 건데, 얼마만큼 젖는지 한번 스프레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평상시에 했던 거랑 똑같이 내압력은 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1.8바 1.8바 9바 디지털로 지금 작업을 하죠. 자, 스프레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탭코트를 가볍게 진행하고요. 에어로 말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상당히 좀 습하고 좀 덥습니다. 부스 안의 온도는 지금 34도 정도 되고요. 습도는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좀 굉장히 습해요. 자, 똑같이 1.8바를 놓고 평상시에 작업하는 방법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볼에 가깝게 해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 자, 벌써 칠이 많이 뿌려진다는 느낌이 납니다. 많이 뿌려진다기보다는 좀 많이 젖어진다는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뿌려놨습니다. 뿌려놓고 보면 입자가 약간 몽글몽글하면서 약간 튀는 것도 좀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입자 잡아서, 자, 이렇게 스프레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번 뿌렸을 때 굉장히 도막이 많이 젖어진다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렌지 필도 좀 심하게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면은 약간 거치기는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작업은 완료가 됐어요. 자, 그리고 도어 판넬 이제 스프레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압력은 이렇게 1.8바 9바 디지털로 놓고 진행을 할게요. 처음에 가볍게 뿌려주고요. 에어로 말려야 되겠죠. 굉장히 좀 습하기 때문에 표면에 달라붙는 게 지금 달라붙긴 하는데, 약간 좀 오렌지 필이 좀 보이면서 달라붙는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습한 영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냐, 요거를 조정을 해서 이제 스프레이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정상적으로 일단은 앞에 필름 뿌린 거 똑같이 에어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촉촉하게 스프레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 판넬은 우리가 습한 조건에서 스프레이하는 방법, 약간 에어량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형을 줘서 스프레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1.8바에서 디지털 1.9바
놓고, 자, 두 번째 촉촉하게 가겠죠. 촉촉하게 진행합니다. 우리가 베이스 코트를 스프레이 하다 보면 칠이 제대로 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스프레이 건이 지나간 그 자리, 도막이 충분히 적셔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거리 껴서 스프레이 합니다. 지금 속도를 천천히 하고 있죠. 평상시에 작업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이 조금 피도체에 달라붙는 게 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뿌려진다는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가 끝났고요. 자, 전반적으로 표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면은 건조를 하고 나서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도어 파넬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제 습도가 높을 때 스프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판넬은 습도가 높을 경우에 지금 한 65%에서 7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습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프레이 하는 방법 좀 변형을 줘야 되겠죠. 기존과 똑같은 스프레이건 운행 속도라든지 에어 압력으로 하게 되면 칠이 과도하게 도막이 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어를 약간 키우고 중간에 약간 프레쉬업, 약간 대기하는 시간, 그거를 감안해서 스프레이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름하고 지금 이렇게 도어 판넬을 또 준비를 해 놨고요. 일단 필름에 먼저 스프레이를 해서 도막이 어떻게 젖어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어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여름철에 습도가 높을 때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작업할 때는 우리 평상시 같은 1.8에서 1.9바 디지털 기준일입니다. 지금은 약간 올리겠습니다. 2바 혹은 2.2바, 1.1바 이 정도 되겠죠. 1.12바. 그 기본보다는 습도가 높을 때는 에어량을 한 0.2-3바 정도 약간 키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입자가 많이 좀 묻혀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이제 스프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바로 일단은 스프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탭코트를 진행하겠죠. 자, 탭코트 진행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트를 2바로 뿌립니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스프레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해놓고 도막이 좀 많이 젖었다 싶으면 약간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기다리세요. 많이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 한 30초, 1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에어량을 두 번째 뿌릴 때 에어량을 약간 좀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지금 1.1바 정도 돼 있죠? 아까는 1.8바를 했는데 1.12바 정도 세팅을 해놓고 두 번째 스프레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거리를 많이 띄어야 됩니다. 거리를 많이 띄어서 천천히 속도를 약간 빨리 하셔도 되겠죠? 많이 적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를 진행을 하시면 도막이 이렇게 많이 젖지도 않고 레벨링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스프레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도어 판넬 이렇게 처음에 가볍게 탭코트 진행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이 왁스캡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수용성 물이 여기 피도체에 닿기 때문에 칠이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표면 자체가 약간 더 표면 장력이 다르기 때문에 밀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에어블을 해놓고 두 번째 에어를 약간 키웁니다. 2바 아까 1.8바로 뿌렸죠. 자, 2바로 처음에 속도를 약간 빨리 해서 너무 습하니까 스프레이 속도를 약간 더 빨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스프레이 속도를 천천히 하셔야지만 칠이 잘 묻겠죠. 건조하니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 놓고 인터벌 약간 주고, 두 번째는 에어를 약간 키웁니다. 1.12바 정도로 키울게요. 네, 키운 상태에서 자, 이제 0.5 코트 얼룩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천천히 스프레이 하는, 도막이 젖어가는 걸 보시면서 메탈릭 입자를 잘 배열되도록 펼치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작업하는 작업 공간 스프레이 부스 안에 환경 조건, 온도라든지 습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내가 피도체 칠이 많이 묻느냐 적게 묻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인터벌을 주고 뿌리느냐가 결정이 나겠죠. 물론 컬러의 변화도 약간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야 정면에 좀 명암값이 좀 더 밝게 나오고 정면이 어둡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프레이를 진행하시면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도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스프레이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름에다 다 뿌려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도합 판넬 이렇게, 자, 이렇게 아래부터 쭉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다 말랐습니다. 건조 후에 투명 작업 후 또 한번 판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코트는 건조가 다 됐고요. 여기 지금 고온 다습할 때 뿌리는 에어를 약간 키워서 작업한 판넬입니다. 투명은 아직 뿌리기 전이지만 입자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지금 잘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옆에 판넬은 우리 정상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1.8바, 1.9바로 뿌렸을 때의 입자 배열,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적으로 베이스 코트가 약간 다소 오렌지 필 같은 게 약간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물론 투명 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사가 되면 더 잘 보이겠죠. 그 필름은 네, 이거 아까 맨 처음에 뿌렸던 필름, 두 번째 에어를 좀 조정해 가지고 뿌렸던 필름. 어쨌든 지금 이렇게 스프레이가 지금 돼 있고 건조가 다 끝났습니다. 투명을 뿌려서 한번 전체적으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어 코트를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명 작업이 완료가 됐고 한번 볼까요? 메탈릭이나 이런 것들이 배열이 어떤지. 에어 약하게 뿌린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오렌지 필이 좀 있어 보이면서 미세하게 메탈릭 배열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작업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열 처리 후에 저기 있는 필름들을 또 실차에다가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에어를 줄였을 때랑 에어를 약간 키워서 작업했을 때랑 스프레이 좀 조건을 좀 다르게 한 거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이거 영상에 있는 거를 화면을 캡처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적정한 에어 압력으로 해서 메탈릭 입자 자체가 골고루 잘 배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처박혀있지 않았던 얘기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습도 때문에 메탈릭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저렇게 약간 분리하면서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봤을 때는 배열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정면에서 휘도감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반사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컬러 자체가 약간 어둡게, 명암이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메탈릭이 저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거칠다는 얘기죠. 많이 반짝인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철에 동조역일 때는 습도가 낮을 때는 칠이 제대로 젖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어를 줄여가지고 굉장히 윗하게 스프레이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절기 때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료 자체가 수용성 페인트 자체가 피도체에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많이 젖기 때문에 메탈릭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저렇게 약간 부유하면서 명암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에어량이라든지 거리 그다음에 건 스피드를 조금씩 조절해 가지고 스프레이를 하셔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조색해 놓았던 시편지하고 유사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재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 일단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지 작업할 때 넌샌디 서페이스 필러를 차차 동일하게 작업을 해놓고 스프레이 해야 색상 구현이 잘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똑같은 서페이스의 그레이드를 놓고 그 위에다가 스프레이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매번 그렇게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폐지를 붙여놓고 작업을 하시는데 일반 공필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도료가 많이 잘 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끔 스프레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교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은폐지가 약간 살짝 보일 정도로 70% 정도만 은폐를 시켜놓고 두 번째 많이 펼친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색상이 구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온 다스파 환경 조건에서의 작업 방법, 수용성 스프레이, 베이스코트 스프레이인데 하이텍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 습도에 대한 것들을 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성 페인트와 상대 습도와의 관계에서 나와 있죠. 수분과 유기용제 증발 습도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습도까지 높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철 장마철에서는 수용성 베이스코트를 스프레이할 때 물의 증발 속도가 극도로 느려진다는 게 온도는 높은데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극도로 느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이펙트, 그러니까 메탈릭이라든지 펄 입자들이 부유하면서 증발하는데 이제 방해를 있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명암이 어둡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포화도가 높아 페인트 내부에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도장을 하게 되면 도막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거 세깅 현상이라고 이게 칠이 처지는 거죠. 아니면 클라우딩, 얼룩 형태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조가 지연이 되고 클리어코트 도장한 다음에 이제 블리스터, 기포, 뽀글뽀글 이제 차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함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투명을 뿌리게 되면 이제 투명해 있는 용제들이 베이스 코트에 조금씩 침투를 하겠죠. 근데 베이스 코트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증발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물하고 페인트 투명에 섞여 있는 유기용제하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블리스터 기포 현상이 좀 발생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스프레이를 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의 웹도넷 도장으로 도장과 프레시 오프 없이 바로 스프레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 때 얘기입니다. 거리 뭐 처음에 15에서 25cm 정도 돼 있다. 습도가 낮을 때는 30% 이하일 때는 15cm 거리를 좀 가깝게 하고 습도가 60% 이상일 때는 거리를 좀 띄워라. 보통 뭐 5에서 10cm 정도 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이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도료가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아까 2분의 그 첫 번째 풀코팅 도장했을 때 전체적인 도막이 70% 정도 은폐가 되게끔 해놓고 마지막 0.5의 이펙트 코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더 거리를 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첫 번째 도장했을 때 스프레이 했을 때보다 거리를 한 5에서 10cm 정도 더 띄워주면 되겠죠. 이거 습관적으로 하이텍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뿌릴 때 거리를 당연히 더 띄워야 됩니다. 도장 시 메탈릭이 잘 배열되도록 잘 정렬이 되도록 스프레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습도가 높을 때 이제 요즘 같은 때겠죠. 습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스프레이를 하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을 때는 뭐 15cm, 높을 때는 거리를 좀 띄어라. 25cm 정도 되는데 보통 한 10cm 정도 유격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펙트 코트 같은 경우도 그거보다는 거리를 더 띄어라.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 슬라이드에서 도장 방법을 좀 변형해가지고 그러면 메탈릭이 잘 배열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 도장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70% 정도의 은폐력을 주고
마지막 30%는 나중에 준다. 이 방법으로 이제 평상시대로 도장을 하시게 되면 거리는 뛰겠죠. 1회 정도 스프레이 했을 때 70% 정도의 도포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많이 젖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70% 정도의 도막이 피도체에 달라붙었다 그러면 약간 기다리세요. 보통 한 30초, 한 1분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두 번째 0.5의 도장을 거리를 띄고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럼 얇게 뿌려라. 5대5 방법입니다. 처음에 70% 정도 뿌리는 걸 좀 덜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리를 좀 떼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게끔 뿌려준다는 얘기죠. 50% 정도를 스프레이를 딱 해놓고 잠깐 기다렸다가 거리를 띄고 마지막에 0.5의 이펙트 코트를 도장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정도 뿌려라 이겁니다. 여기서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는 그 색감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을 뿌렸을 때 한 절반은 1차 도장에서 뿌리고 또 절반은 2차 도장에서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양을 뿌리긴 뿌리는데 두 번째는 이펙트 코트 할 때는 거리를 띄우기 때문에 어때요? 메탈릭이나 펄 입자들이 안에 많이 박히지는 않겠죠. 영상에서 본 NOM 같은 경우는 메탈릭 실버와 거기에 화이트 펄 36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하게 스프레이 하게 되면 메탈릭 입자하고 펄하고의 또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놈은 또 위로 뜨고 무거운 건 좀 가라앉겠죠. 364 같은 경우는 실버보다 무겁기 때문에 좀 가라앉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 반사율에 따라 가지고 컬러 자체가 좀 더 어둡게 보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가끔가다 추천해서 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스프레이하는 걸 1.7바, 1.8바, 1.9바로 스프레이를 했다. 그러면 습도가 높은 고온다습한 장마철 하절기의 때는 에어 함량을 좀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에어량을. 보통 0.2바, 0.3바 정도 에어량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어가 세기 때문에 도료 자체가 많이 젖는 것을 좀 방지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2.1바, 2.2바 정도로 스프레이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1.8바로 스프레이 하신 거와 거의 유사하게 컬러의 명암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마지막 쪽에 필름 두 가지를 해가지고 실차에다 이렇게 비교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어를 좀 키워서 스프레이 한 게 정면에서 명암이나 휘도감이 훨씬 더 좁고 사이드에서는 메탈릭이 잘 배열이 됐기 때문에 어둡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한꺼번에 과도하게 도막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스프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시 여러 번 나눠서 스프레이 하라는 얘기. 은폐가 좀 떨어지면 두 번, 세 번 나눠서 스프레이 하셔도 됩니다. 굳이 처음부터 많이 과하게 적셔서 색깔이 진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모자르면 세 번까지 나눠서 뿌리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레벨링을 위해서 오버랩 도장하는 것들.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에 처음에 얼룩이 잡아서 오렌지 필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를 이격해서 확보된 에어량으로 잘 오버랩 도장을 하시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컬러 구현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막이 과하게 젖었을 때는 프레시 오프를 통해서 충분히 물이나 용제들이 조금씩 증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프레이가 후속 도장이 작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 이겁니다. 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므로 600cc 스프레이건에 물을 이렇게 추가하는 현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많이 젖는다는 얘기예요. 많이 젖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스프레이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일 때 습도가 낮을 때는 희석제를 직원용을 쓰겠죠. 이건 직원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코트 펄할 때 작업이나 멀티 판넬 작업할 때나 후드 판넬의 면적이 큰 작업을 할 때는 희석제를 직원을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7대3, 이거는 그냥 표준입니다. 처음에 1회 풀도장은 70% 정도의 은폐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도포를 하고, 마지막 0.5에는 30% 정도의 칠이 달라붙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은폐력의 그 영향을 7대3으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 압력을 줄여서 도장해라. 굳이 면적이, 여기 보면 1.5바까지 해서 뿌려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는데, 면적이 넘으면 처음에 70%를 도장할 때는 에어량이 1.5바로 줄여가지고 충분히 적셔놓고 나서 두 번째 30% 할 때는 에어량을 1.8바로 키워서 스프레이 하시면 메탈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배열이 되겠죠. 피도체의 건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한 10cm 정도의 건거리를 유지해서 스프레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습도가 30% 이하일 때는 공기 중에 수분이 없으므로 실차 도장 시 베이스 코트가 과도막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15도 명암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과도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프레이 하실 때 첫 번째가 도막이 어느 정도 잘 젖어놨으면 두 번째도 거리를 띄우셔서 이격하셔서 충분히 메탈릭을 잘 배열될 수 있도록 오버랩 도장 충분히 하셔서 오리엔테이션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동절기에도 스프레이가 잘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름철에 스프레이 하면서 컬러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스프레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프레이 하고 나서 그러면 열 처리를 할까요? 아니면 에어로 말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나던데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에어를 히팅을 해서 건조를 시킨 상태에서 에어블로잉, 그러니까 드라이잭 같은 경우로 같이 바람으로 같이 쐬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름철에 특히나 습도가 높을 때 스프레이 하실 때는 건 거리, 그 다음에 건의 스피드, 그 다음에 많이 젖었을 때는 30초에서 1분 정도 프레시 오프 타임을 주고 마지막 이펙트 코트를 도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0.5회 두 번째 스프레이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잘 거리를 띄워서 잘 메탈릭이 충분히 또 여름철 많이 습하다고 많이 젖는다고 해서 두 번째 뿌릴 때 오버랩을 제대로 안 시키고 대충 뿌리시는 분이 있어요. 첫 번째 너무 많이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많이 겹치지 않고 그냥 쭉 뿌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컬러 무조건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충분히 오버랩을 시켜서 잘 크로스 코팅이 돼야지만 정면의 명암 희도감이 훨씬 더 좋고 메탈릭이 잘 배열되게끔 해서 컬러가 구현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절기 때 고온 다습할 때 스프레이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아까 7대3 설명드렸죠? 5대5 설명드렸죠. 중간에 후레쉬 오프를 잠깐 30초에서 1분 정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거리를 충분히 떼어라. 평소에 했던 것보다 한 5에서 10cm 정도는 훨씬 더 이격해서 스프레이를 해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부터 댓글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댓글창에 크리오도 문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크리오도 뭐 비슷한 방법으로 뿌리면 좋겠네. 네, 맞습니다. 크리오도. 일단 부스 안에 유입되는 공기 자체가 습한 공기가 이제 위에서 눌러버리고 증발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건성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경화제도 마찬가지인데 여름철에도 충분히 에어량을 충분히 확보하신 다음에 충분한 후레쉬 오프 타임을 주시고 용제가 증발할 시간을 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프레시 오브 타임을 약간 좀 더 길게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가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투명 뿌렸을 때 여름철보다는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게 훨씬 더 덜할 겁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이 항상 습기라고 습도가 항상 우리 작업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주기 때문에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시고 평상시에 하신 것보다 에어량을 약간 더 키워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품질에 있어서는 더 만족감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댓글창을 열어놓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계속 댓글창에 글을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들은 추후에 정리를 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온 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하이텍 베이스코트 웨트네트 방법으로 스프레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엑솔타 아카데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